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파마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한 따끈따끈한 파마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욕망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말할 욕망은 연애적인 욕망이랑 성적 욕망이랑 이 두 개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유성애자로서 무성애적 관점에 불가능한 그런 사람으로서 유성애자의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분법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뭔가 항상 이렇게 타인에게 욕망당하는 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약간 이런 류의 이야기를 이제 할 때마다 의견이 되게 갈렸어요. 극과 극으로.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니 뭐 남이 나를 욕망한다, 뭐 저 님 생각하면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반응을 보고 누구는 그렇게 평생 사세요 남미세려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 진짜 개 붕업 개추,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반응들을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막 너가 나를 욕망하는 걸 계속 영원히 알게 해줘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막 저를 왜 그렇게 소비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극적인 부분이 돼도 오히려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1장. 타인에게 욕망당한다는 것. 뭔가 타인에게 욕망을 당한다라는 거에 예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뭔가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번따를 당한다. 두 번째, 뭐 연애 시작하기 전에 서로 막 알아가는 단계에서 호감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DM으로 본인의 어쩌고를 평가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그런 사진들과 그런 메시지들, 그것도 욕망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그냥 이성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전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하면서 생기는 모든 그런 트리트먼트가 다 이제 욕망과 관련된 부분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불쾌해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저의 입장을 먼저 말하자면 저도 물론 불쾌한 욕망을 당한 일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누군가한테 욕망당한다는 감각이 이제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유성애 무성애를 떠나서 다양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유성애적 관점을 지닌 사람으로서 마냥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A형 친구, 에이섹슈얼 쪽인 친구분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얻은 내용들을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 사실 뭔가 제가 그쪽으로 엄청나게 박학다식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언어적으로 습득을 하고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그런 걸 중점으로 다루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A형 자체가 뭔가 연애적인 끌림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욕은 존재하지만 그게 성적 끌림으로 이어지진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런 섹슈얼리티를 막 봤는데 엄청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에이섹슈얼, 그레이 에이, 그레이 에이섹슈얼, 그레이 섹슈얼, 쿼섹슈얼, WTF 섹슈얼, 데미섹슈얼, 프레이섹슈얼, 리시프로섹슈얼, 리스섹슈얼, 쿠피오섹슈얼, 네뷸라 섹슈얼, 오토코리스 섹슈얼 등등등. 그래서 뭔가 오토코리스 섹슈얼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생각을 즐기지만 성적인 행동에 참가자가 되길 원하지는 않는 유형. 그러니까 자신과 성적인 대상호도 판타지랑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성애자이고요. 쿠피어 섹슈얼 같은 경우에는 성적 끌림을 경험을 하진 않지만 성적 교감을 갈망하는 유형이고, 꼭 저는 이게 무성애 뭐 A엄 관련된 사람들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특히나 이렇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고 연애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겐 특히나 더 대상화가 되고, 내가 어떠한 누군가한테 이러한 대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 가능자, 섹스 가능자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는 형태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착각을 했어, 이 사람이. 그럼 난 갑자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책임을 져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쾌함 자체가 나의 말과 행동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다른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는 불쾌함과 그 해석의 오해가 불쾌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욕망당한다를 생각했을 때 불쾌한 것들이 많아요. 꼭 연애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동경 이 자체가 무지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는 트위터를 하고 스핀이라는 익명 창구를 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를 되게 오래전부터 봐온 사람들이 질문을 줄 때도 있고 이제 뭐 구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줄 때도 있는데 칭찬을 받을 때 뭔가 되게 좀 불쾌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불쾌한 게 막 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완벽주의나 일종의 자기 혐오랑 관련되어 있는 감정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뭔가 미호님은 이럴 것 같아요. 미호님 약간 이래 보여요. 미호님 막 책 많이 읽으시죠? 어쩌고 이런 거 했을 때 아니 저 책 많이 안 읽고 저 릴스 존나 많이 보는데요? 약간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러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종의 평가가 되고 그 또한 누군가한테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말 좋아요. 그거 보내주세요. 관심 많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부여하는 그런 기대치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뭔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욕망 자체가 호기심이기 때문에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감정이긴 하죠. 저는 오히려 정신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 두 개를 봤을 때 정신적인 욕망을 당할 때는 조금 약간 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밑밥 가는 게 좀 생기는데 육체적인 욕망을 당할 때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불쾌하긴 해요. 막 어디서 뭐 무수리 뭐 예를 들어서 무수리 60대 아저씨가 뭐 허허 처자가 참 예쁘네요라고 하면 이제 에? 약간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육체적인 욕망, 즉 섹스랑 관련된 욕망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욕망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판타지나 육체적인 판타지나 둘 다 그냥 님 혼자 상상해서 님 혼자 나를 그려내는 건 맞지만 육체적인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냥 님은 그러시구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인간이 성적으로 저를 욕망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상형은 뭐 가슴이 작은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 가슴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육체 관련된 건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욕망 자체가 잘 몰라야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이 사람과 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남자 이 여자 침대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왜 불쾌하지 않은가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물론 타인이 나한테 주는 욕망이랑 애인이 주는 욕망은 당연히 다르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 내식 있는 사람이 막 당신을 너무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막 어머나 하겠지만 진짜 막 이런 사람이 저를 욕망합니다라고 하면은 어쩌라고요가 되겠죠. 그냥 저도 번따를 당했을 때 되게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너 진짜 너가 나 가능인 거 알겠는데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동급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너무 쪽팔리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근데 어쨌든 가능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 가세요.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느냐 생각해봤더니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유성애자로서 연애시장 가치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유성애자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정의 내릴 순 없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내가 타인을 욕망하고 타인도 나를 욕망한다는 거에 동의를 해서 그 연애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유성애자로서 나의 공작새 됨을 그냥 인정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미새, 여미새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성애자니까 남미새고 이성애자니까 여미새겠죠. 내가 남자는 종족에게 끌려. 그럼 남자는 종족이랑 연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구애를 해야겠죠.
내가 여자라는 생명체에게 끌려 여자랑 만나야겠어. 그러면 구애를 해야겠죠. 그 구애의 춤을 영원히 추는 게 이 유성애자들의 두 번째, 욕망을 보통 다들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뭐 연애 같은 경우에는 막 저 혹시 뭐 아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혹시 사귀실래요? 저 관심 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약간 섹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술 먹다가 막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를 우리는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항상 이렇게 뭔가 성엄숙주의라든지 특히나 섹스 욕구를 숨겨야 한다는 이러한 그런 분위기에서 항상 의문을 느껴봤어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도 당당하게 저 이 여자 침대에서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솔직함에서 오는 매력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간단해요. 내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님. 이거는 기분상일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0대 뭐 머리가 없는 대리님이 20대 직원을 짝사랑한다. 아니면 고백을 했다라든지. 근데 다들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뭐 말을 다들 뭐 하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분상일죄인 거지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능이니까 고백을 했겠죠. 근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상대방이 거절을 했는데 계속 그러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고백을 하고 끌린다는 걸 느끼는 것부터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잘해보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 잘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 욕 빠져야 인 거죠. 욕망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이거 그냥 황유빈 특인 것 같아요. 사 빠져야 욕 빠져야 뭐 어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봤을 때 그냥 모든 거는 그냥 합의입니다. 조금 파격적인 이야기는 아니겠는가? 아무튼 얘기를 해보자면 연애에서 에로틱한 모든 것은 CNC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CNC라는 게 그 consensual non-consent를 의미하는데 완전 딱 이 뜻이라는 건 아니고요. 비동의를 무시하는 걸 동의한다 라는 조금 부드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합의된 강간풀이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섭이 막 싫어요 하지 마세요 도미 일로 와 하고 해도 이거는 합의된 거니까 오케이인 CNC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제가 보는 연애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는 그냥 기본 값이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취약함을 노출하고 약점을 노출하고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를 해칠 권한을 일부 위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 저는 뭐 연애가 단순히 막 흐흐흐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나의 욕망을 님에게 투영할게요. 님도 투영하세요. 합의된 선에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진짜 누나 나 이러려고 만나요? 이렇게 말을 만약에 들었다고 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고도 만납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성적으로 소비하는 거에서 오키 하는 건 당연히 너무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 신뢰는 베어 미니멈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망이 그러면 이제 저 이러려고 만나세요? 이런 말 나가는 거고 그런 BDSM적인 성향이 관계에 녹아든 걸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치만 이제 저도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주제인데 섹스테이프 같은 걸 예로 들어봅시다. A가 B한테 우리 섹스 비디오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B는 거기서 불쾌함을 느끼고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특히나 조금 모든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나 헤테로 여성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걸 연관돼서 말을 할 건 바로 통제권인 것 같아요. 특히 헤테로라고 강조를 했던 이유는 위험 노출을 줄이려는 경계심 자체가 불쾌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섹스 비디오나 그렇게 욕망되는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냥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성적 욕망이나 그런 투영들이 주체 삭제형 대상화였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불쾌함을 느끼는 거지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한테 대상화가 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는 조건들은 그냥 당연하게 그냥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관계성인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존재가 내 취향인지 매력적인지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불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취향인 사람이고 나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내가 주체가 되는 관계에서 그런 욕망을 들었을 때는 오케이가 된다라는 건 그냥 저는 좀 천박한 말로 속된 말로 꼴먹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A는 내식이야. 근데 B는 노식이야. 그럼 나 똑같이 욕망하는 말을 저한테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꼴이겠죠? 그치만 A는 꼴이겠죠? 그럼 난 A랑 연애를 하겠지. 그냥 모든 기본적으로 저는 A이 뭔가 이렇게 유후 하는 말을 했을 때 노꼴인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말이 됐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사귀는 애인이 그런 류의 말을 했는데 노꼴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성적으로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 너 어떻게 애인을 하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연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다르겠죠 사람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자꾸 전 특히나 약간 이런 주제로 얘기하면 자꾸 언피시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근데 뭐 사람 사는 얘기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가능이라는 것도 그냥 뭐 하하 인기 있는 공작새로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끔 저는 특히나 바이섹슈얼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헤테로로 성지향성을 정체화한 사람으로서 경각심이 조금 없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스핀으로 제가 최근에 어떤 트윗을 올렸는데 스핀으로 막 알아가는 사이에 색드립 같은 거 들으면 기분 안 나쁘신가요? 라고 하는데 기분 하나도 안 나쁜데 기분 안 나쁜데 기분 안 나빠요. 뭐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 사랑하지? 나 사랑받는 거지 지금 이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성적 욕망도 사랑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타인과는 CNC 맺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당하는 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제외한 이 80억 인구랑 CNC 합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욕망당하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DM 요청 수락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저 그런 거 싫어요. 저한테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욕망하는 건 오케이지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